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실업지표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기대감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경기가 회복한다라는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이 경기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 업종은 반도체와 배터리가 될 것이다. 자, 일단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이제 새로운 반도체와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시큰둥한 듯한 느낌이죠. 자, 정상회담의 수혜 업종, 반도체와 배터리 정말 맞는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매매가 하루에 300억 이상씩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반대 매매? 그렇다면 손실이 많이 난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신용거래를 썼을 때는 마이너스 30% 이상 됐을 때 증거금 부족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신용거래 말고도 미수거래라는 게 있죠. 잠깐 빚을 내서 단기 매매를 하는 건데 3일 내에 갚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반대 매매 이 정도 쏟아질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5월 21일에 그런 날짜적인 기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이신 분들은 자, 오늘 같은 날 맛있는 거 먹고, 네, 하루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근데 별로 즐길 만한 거리가 없긴 한데, 네, 집안에서 좀 조촐하게, 네, 고기 반찬 좀 드세요. 네. 자, 내 걱정해야 되겠구나. 자, 이제, 네,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일단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이제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랐어요. 조금 강하다라기보다는 제법 많이 올랐죠. 다우지수가 0.5%, 그 다음에 나스닥은 1.7%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또 더 좋았던 것은 뭐냐면 아침에 시작했었던 시점 대비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다라는 거거든요. 즉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많이 부드러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이 정도 올라왔다라면 국내 증시도 당연히 화답을 하겠죠. 지금 느낌적인 느낌을 잘 보시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도보다는 홀딩, 네,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지금은 일단 주식을 가지고 버티는 거, 네, 그런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장이기 때문에요, 아침에 막 떠서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주말장에서 100% 올라간 시점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아침부터 막 그 분위기가 상승세로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라면 굳이 출렁거리는 변동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드라이브를 걸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재료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네,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출렁거리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투자 심리는 빠르게 회복되었다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주가가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조금 했다가 또 다시 살짝 떨어지는 듯한 그런 형태의 모습, 즉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약간 그 안정세를 찾았다, 이런 정도로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화폐를 위험자산 쪽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변동성이 나오니까 주가도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됐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뭐 ETF라든지 뭐 관련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줬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올라왔습니다.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 다 올라오면서 조금은 이제 안정화되었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MC 쪽에서 나온 테이퍼링의 어떤 우려감, 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논의, 이것이 조만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셔도 됩니다. 금리 인상은 더 뒤에 있는 거고 그보다 앞서서 진행된 것이 테이퍼링인데, 일단은 뭐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오긴 나와요. 하반기 정도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부터 테이퍼링을 들어가려면 일단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번 아마 FOMC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달 6월달 지나면 이제 올해도 절반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집중되는 그런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테이퍼링이 올해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시장은 약간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제 미리 알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주인공, 호재라고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합니다. 이게 지난주보다도 34,000명 정도 줄어들면서 44만 4천명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야, 40만 병 되면은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요 정상 수치 들어가겠어요. 왜냐면 이제 조금 많이 나올 때는 20만 명대까지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정상적일 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도 이제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 물론 이제 10만 명대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직은 더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고용이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경제지표가 여러 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실업지표, 요거 하나가 일단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활동지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좀 떨어졌어요. 50.2에서 31.5. 역시 뭐, 이게 경기라는 거,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장세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확장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정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예상치보다 더 아래쪽으로 나와 있고, 이 필라델피아 쪽에서 이제 제조업 지표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의 제조업 활동이 약간 애매해졌다.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수 있는 거. 이건 좀 나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 선행 지수는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서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모두 다 회복하는 모습. 지금 4월달에 미국 선행지수는 경기 선행지수가 113.3입니다. 그래서 1.6%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경제지표들이 이제 좋다, 나쁘다, 좋다로 이렇게 막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실업지수 좋아졌죠. 그 다음에 제조업도 여전히 확장세죠. 그리고 이 경기선행지수도 계속 좋아졌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한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면서 시장에 압박감을 제공했었는데, 지금은 고용지표 뭐 이런 제조업 지표 등등등이 나오면서 경기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반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단기 변동에 대한 차익 실현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지수가 제법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나스닥 변동성이 좀 컸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 즉 차익 실현이 1차적으로 끝난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거라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입해 본다라면 국내 증시의 기대치를 조금 걸어볼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죠. 국내 증시도 그런 흐름들 많이 타고 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차익 실현 다 끝났대. 그렇다면 우리도 그만 팔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오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을 끌어올린 재료들이 그냥 순수한 재료예요. 뭐 단기적으로 팍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쑤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 나왔었던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료들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투자 심리를 다독여줬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내일은 주가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라가는 흐름, 진행된 흐름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입니다.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뭐 반도체, 뭐 백신 등등등 논의 의제가 나올 것이다. 지금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이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2차 전지와 배터리, 백신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을 만약에 받아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 대체로 되는 백신주들은 나빠지게 될 테고요. 또 관련 뭐 위탁 생산이 됐든 뭐 이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괜찮은 주가 흐름을 나타나게 될 테고요. 그래서 막 서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신은 일단은 밑으로 좀 빼놓고요. 반도체와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만 먼저 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요 반도체 배터리 종목들의 이제 종목 주가 등락률을 좀 살펴봤더니 5월 달에 LG화학은 마이너스 0.4%, 그리고 SK이노베이션만 지금 8%대 상승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마이너스 0.5%. 생각했던 것보다 배터리가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7%,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6.8%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많이 깨진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가 더 많이 집중됐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 시총이 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좀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받쳐주는 그런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위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것보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의 돈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종목들을 한번 이 업황들을 좀 뭐 전망을 좀 해본다라면, 지금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즉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사업 강화와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자, 일단은 한국 배터리가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품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국 기업들하고의 어떤 제휴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부분들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만들어지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대통령들이 한 번씩 해외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뭐 그 자리에서 뭐 투자 성과를 만들어낸다든지 뭐 수주를 따온다든지 뭔가 성과가 좀 있게 가거든요. 그냥 비싼 비행기 타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뭐 건설에 대한 수요를 따온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이번에는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떤 투자, 그 다음에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를, 좀 더 많이 사용하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용처의 확대, 공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지금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활로를 열어줄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좀 반대로 보게 되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줄까라는 의심도 살짝은 들어요.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라면 이제 업황들은 또다시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겠죠.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근데 이 반도체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배터리하고는 좀 다르게요. 지금 워낙 반도체 부품이 딸려요. 그래서 굳이 대통령이 넘어가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이미 반도체 업체들 뭐 어떻게 해줄까, 뭐 좀 더 투자해줄까, 뭐 어떻게 뭐 조금만 잘해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뭐 대만의 TSMC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어떻게 좀 이 공급 부족한 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는 당연하게도 공급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제 그냥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황들이 시총 상위에서 이제 약간 눌리고 있는 형태이지만 반도체 장비나 이런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뭐 아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종목들이 분명히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또는 소재, 뭐 이런 쪽, 부품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반도체를 본다라면 일단은 대형주 쪽을 먼저 기준을 봐야 되겠지만 대형주를 조금 밀어놓고요. 중성주 쪽 본다라면 소재, 부품, 뭐 배터리 소재, 뭐 부품,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은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즉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유리하기는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반대 매매가 하루에 300억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 자, 반대 매매 하면은 이제 워낙 이제 신용거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이구, 뭐 증거금이 부족했나 보구나, 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당했나 보구나, 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인 투자, 단타를 위해서 이 반대 매매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미수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미수금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돈인데 이게 단기 대출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이게 주식의 대금 거래가 이제 결제가 들어가면은 2일 후에까지 이제 돈을 납부하면 되잖아요. 즉 내가 오늘 100만 원을 100만 원치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현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은 2일 후. 뭐 주식을 샀는데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팔아도 이틀 후에 이 거래일 후에 돈이 들어옵니다. 현금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빚을 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보통은 한 두세 배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어치 산다 그러면은 한 200~300만원어치 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는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부터 미수거래는 동결시켜주세요. 미수거래 절대 안 합니다. 해가지고 그 조건으로 계좌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수거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네 계좌 개설하는 보면은 거기에 미수거래에 뭐 동의합니까 없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할 때 그런 거 설명 안 해주거든요. 미수에 그냥 자연스럽게 동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수금이 막 잡히거든요. 그럼 바로 따지세요. 이 미수거래 왜 해놨냐고. 그럼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난 100만원밖에 없는데 한 300만원치 사지네? 와 왜 이렇게 많이 사지지? 그럼 막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변동할 때 이게 반대 매매로 훅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수거래라는 부분들은 내가 지금은 빚을 내서 거래하지만 한 이틀 이 거래일 이후에 돈을 갚아야지 되는 겁니다. 팔아서 갚든 뭐 현금을 만들어 갖고 집어넣든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수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상하신 그대로예요. 네,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보세요. 이틀 동안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수로 완전히 걸었을 때 레버리지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원어치로 이틀 동안 한 5% 올라갈 것 같으라고 해서 샀어. 그러면은 1000만원에 5% 하면은 50만원이죠. 네, 50만원을 이제 수익을 내는 건데 이게 미수거래를 통해 가지고 3000만원어치를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면 5% 올라가면 50만원 수익을 낼게 150만원. 즉 레버리지로 15%의 수익을 순식간에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걸 뿌리시지 못하고 그냥 여기 매수 들어가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이거죠. 주가는 내가 사면 어떻게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불기둥 나올 때 그때 딱 해가지고 야 이틀 동안 저게 상한가 한 방이면 저게 얼마야? 네, 레버리지 쓰게 되면, 야, 그냥 원금 따블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다가 그냥 한 방에 딱 맛이 가는 거죠. 한 20% 깨져버리면은 답이 안 나와요. 자, 레버리지를 2배 썼다. 근데 20% 깨졌다.
계산해보세요. 네, 얼마가 빠진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많이 빠져. 많이 빠지는 게 정답이에요. 많이 빠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일단 좋죠. 자,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이어간다. 그런 식으로 나온 이제 반대 매매가 지금 하루에 300억이 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횡보장 같은 데는 거의 쥐약입니다. 이제 상승할 때는 뭐 오늘 사놓고 미수를 사놓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청산해가지고 수익을 이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라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거나 올라가거나 뭐 점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럴 땐 그냥 들고 버티는 게 힘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반대 매매 엄청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횡보장일 때는요, 웬만해선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확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그냥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시장의 이슈도 상당히 많고 변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숨을 만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꼭 시장에 대한 안전망 잘 체크하신 다음에 빚내서 미수 투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용 개선에 힘을 입어서 상승세로 마무리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잘 받을 것이다. 뭐, 오늘은 좀 긍정적인 출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여기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반도체 배터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 쪽은 지금 고마해라 말 묻다 아이가 이게 될 것 같고요.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면 중소형이 되겠죠. 뭐 일단 뭐 삼성전자가 뭐 설비 투자해요. 그러면 장비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뭐 소부장이네요. 네, 소부장. 우리 소부장이 또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인가.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 매매가 하루에 300억 이상 쏟아지고 있는데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수거래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레버리지 효과 좋아하시는데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영리한 사람도 바보와 똑같은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것과 교육의 정도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아니면 뭐 나는 주식을 10년 이상 공부했어. 뭐 책을 100권 봤어. 뭐 이런 분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다 똑같다. 초보자분들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칙만 잘 지켜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많이 알수록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많이 알수록 원칙과 자꾸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초보 운전할 때 잘 생각해보세요. 흰장갑 끼고 앞에 차선 지키고 옆에 차선 할 때마다 룸미러 살펴보고 깜빡이 켜고 주차할 때도 어쩌고저쩌고 교통위반 잘 지키고 그랬었는데 조금 이제 운전에 자신감이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운전 핸들에다 일단 한 팔만 올라가죠. 한 팔만 이렇게 딱 올려놓고 깜빡이 켜지도 않고 들어왔다 나갔다 칼치기 하고 교통법규 안 지키고 신호위반 하고 네. 그래야 사고 나는 거거든요. 네, 자신감.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주식을 잘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건 뭐죠? 안전하게 내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달을 했을 때 운전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칼치기 하면서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위험하게 하는 것을 운전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게 왜 그렇게 운전해? 라면서 등짝 스매싱을 맞게 되죠. 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 하자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주말장이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가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